1 더하기 1이 무한대가 되는 시간 1%TV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각 분야의 1%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펼치는 지식의 향연 지금 시작합니다. 1%TV 꼭 구독해주세요. 소개해드린 대로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의 박철환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부드럽게 가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야. 일단은 네. 사기성 스타트업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다. 뭔가 뭐 당연히 테마가 생기면 그렇죠. 그렇죠. 이상한 업체들도 생기고 하겠죠. 뭐 옛날 닷컴부터 네, 뭐 요즘 네. 뭐 NFT 뭐 암호화폐까지 다 뭔가 이제 뜨는 산업이 있으면 같이 뜨는 그런 분들이 있긴 있는데 네. 어떻게 구별하느냐가 문제죠. 그러니까요. 실은. 그런 게 있다는 게 무슨 뉴스거나 그래 그런 거는 아닌데 어떻게 구별하느냐 네. 그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뭐 지금 9개의 스타트업으로 상장했던 업체들 몇 개를 먼저 예를 들어서 네. 네. 한번 보시자고요. 예. 최근에 보면은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상장한 업체, 그러니까 2차 전지 플러스 연료 전지까지 포함해서 보면요. 네. 뭐 퀀텀스케이프가 있고, 네. 니콜라가 있고, 네. 또 얼마 전에 상장을 했던 그 이제 이건 배터리 완전히 배터리 쪽은 아니지만 배터리 전기차 쪽인 뭐 리비안도 있고, 네, 뭐 네. 리바이언이라고도 하고 발음이 네. 다양해서 네.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네. 그 이 회사들 중에서 결과적으로 사기가 아니냐라고 이야기가 나왔던 회사가 하나가 있었죠. 그 중에서 퀀텀스케이프, 리비안 또 뭐였죠? 니콜라. 예. 리비안은 그래도 뭐 이렇게 니콜라가 사기에 하면 니콜라가 사기로 했었고 리비안은 어쨌든 뭐가 이렇게 나오고 생산되고 있잖아요. 리비안은 그러니까 주가가 사기라는 얘기는 있죠. 회사가 사기라는 건 아닌 거 같고 네, 네. 뭐 네. 전기차 만들었는데 어쨌든 만들긴 만든 거 아니냐. 저게 뭐 저렇게 비싸 하는 건 있었고 니콜라는 니네 못 만들었지. 차 가잖아. 저 언덕에서 굴렸지 니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 논란이 있었죠. 예, 지금 딱 말씀하신 것처럼 뭐 리비안 같은 경우는 현재 양산이라고 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딱 자기들이 보여줬던 차를 봤을 때 그 차가 실체가 있는 차량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퀀텀스케이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이제 갈 길은 진짜 험난하고 정말 성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뭐 자기들 딴에는 그게 거창하다고 생각을 하고 싱글 레이어 셀이라는 걸 보여준 게 있었거든요. 네. 그런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 언덕길에서 굴린 곳, 니콜라. 예, 그 니모 회사, 그죠? 네, 네. 그 회사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기술이 없는 상태였던 거죠. 근데 그게 꼭 국외에만 그런 회사들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참 유구한 역사를 갖고 있는데 네. 한 20-30년 전부터 기술 없이 상장을 했거나 했던 회사 중에서 배터리 회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상장은 하지 못했지만 사실상 깡통이었던 스타트업들도 좀 있었고요. 근데 이런 회사들이 왜 위험한가 하면은 그 실제로 그때가 한 1990년대 중후반을 지나서 2000년 초반이 됐을 때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에 뭐 제가 특정 회사를 딱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까 예. 회사가 하나 있었는데 그 회사가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고 상장을 했었고 그렇게 상장을 한 다음에 그 회사가 사실상 성과를 내지 못했어요. 성과를 내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나 하면은 그 회사가 그 이후 투자의 기준이 돼버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죠? 예. 그러니까 그 회사 이후에 사실상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그 스타트업들, 그 당시로 벤처라 그랬죠. 예. 벤처들이 나와서 자기들은 투자를 받아서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VC들이 딱 투자를 하려고 할 때 기준이 뭔가 하면 아니 세계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다는 모사도 안 되는데 니네들한테 어떻게 투자를 하냐? 첫 번째. 두 번째, 그 회사의 현재의 그 당시 주가 그 얘기가 나왔던 어떤 그 스타트업 그 CEO가 저한테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어하면서 그 토로한 이야기인데 4배수밖에 못 주겠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주가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자기들은 그 4배수를 받고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의 4배?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액면가의 4배 정도밖에 지금 주가가 안 나오는 상태에서 네. 니네들보다 훨씬 나은 회사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 회사가 이 정도밖에 지금 주가가 유지가 안 되는 상황에서 니네들한테 뭐
바랬던 거랑 몇십 배, 뭐 100배 그런 걸 바랬던 거죠, 그쵸? 보면요. 어떤 업종이었어요, 그게? 뭐 그쪽도 배터리였죠. 배터리의 부품,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 업체 이런 데였나요? 배터리였어요. 예. 배터리를 우리 만드는 회사다. 예. 언제였어요, 그게? 2000년대 초반이었죠. 2000년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 기술이 뻥튀기가 된 회사들이 상장을 하거나 네. 큰 투자를 받게 되면 네. 그리고 그 회사들이 제대로 성공을 하지 못하면 후속 회사들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 카테고리로 들어가는 회사들은 네.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이제 2차 전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2차 전지 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중요하고 이제 이쪽이 커져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이때 조심해야 되는 게 이런 사기성이 강한 스타트업들이 먼저 이야기했다고 해서 선점형으로 투자를 딱 받았는데 이 회사들이 성과를 못 내잖아요. 네. 그러면은 유사 업종에 그러니까 그때는 뭐 디테일하게 갈려진 게 없었으니까 예, 뭐 배터리 벤처라는 얘기만 있었지만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디테일하게 보면 양극 활물질이 될 수도 있고 음극이 될 수도 있고 전해질도 있고 분리막도 있고 그냥 분야별로 지금 다 세분화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럼 특정 분야의 스타트업이 딱 어마어마한 투자를 받았는데 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 회사가 레퍼런스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VC 쪽에서도 아니 그 회사가 갖고 있던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했는데 예. 그 회사에 우리가 투자해서도 성과를 못 봤다. 근데 니네들은 더 별로지 않느냐? 그러면서 투자를 들어올 때 배수를 못 주겠다는 식으로 해버리면 이제는 뭐 그래도 사업이란 걸 하려 그러면 돈이 필요하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요. 사실 뭐 그 리비안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그 리비안의 그 회사 가치를 봤을 때 지금 뭐 하루에 한 대 만든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도 그 갖고 있는 기술에 근간을 했을 때 현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배터리 전기차를 양산을 하기 위한 인프라라든지 예. 그쪽 뭐 공정 장비라든지 그런 게 일단 있긴 펀딩만 있다. 받으면 네. 네. 그 펀딩을 통해 가지고 규모의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펀딩이 들어간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그런 식이 아니라 생각을 하면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다른 후속 스타트업들이 있다고 했을 때 돈이 들어와야지만 마찬가지로 기술이 있을 때 뭐 양산을 한다든지 또 검증을 받는다든지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막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사기성이 강한 스타트업이 지금부터 몇 개가 지금 활동을 하고 있어요. 분야별로. 그래요. 예, 있는데 그 업체들로 만약에 투자가 집중이 된다 그러면 그 후속 스타트업들이 이제 거의 겨울을 맛보게 되겠죠. 첫 번째 투자 받은 그 사기성 있는 업체들은 실패할 게 뻔하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예를 들면 배터리는 국내는 이제 대기업들이 지금 하잖아요. 예. 뭐 LG, 뭐 SK, 삼성 이렇게 해서 대기업들이 하고 예. 그 대기업들에 납품하는 뭐 이런저런 분리막을 납품하는 회사, 뭐 양극재를 납품하는 회사 이렇게 이제 예를 들면 세트를 만드는 업체가 3개로 재편돼 있고 네. 그 3개에 납품하는 배터리 자재 업체들이 있는 거고 네. 그렇게 딱 세팅이 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거 왜 스타트업이 여기에 어디 국내 배터리 관련해서 뛰어들 만한 좀 여지가 더 있습니까? 깊이 들어가면은 네. 그 현재 보면은 이 세 회사 말고도 셀을 만든 업체가 최소 2개에서 3개가 더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이 2개에서 3개 말고도 현재 투자가 임박해 있는 셀 업체도 또 하나 있어요. 아. 작은 업체인데. 네. 예. 뭐 근데 그런 업체들 중에서도 이런 업체들이 정말 괜찮은 업체인지에 대해서는 검증을 해봐야 되는 거고 아. 어떻게 보면은 그 진짜 리스키해 보이지만 이 회사가 기술력이 있다고 할 때 네. 정부가 됐든 또는 VC가 됐든 끌어줘 갖고 성공한 예가 실제로 있거든요. 그 제가 그런 케이스를 얘기할 때 제가 첫 번째로 꼽는 게 에코프로예요. 에코프로요? 예. 성공한 케이스로. 예. 아. 왜냐하면은 에코프로란 회사를 처음 알아보고 데뷔를 시킨 게 그 참여정부 시절에 제가 했던 그 성장력 사업단에서 네. 에코프로를 처음으로 정부 과제에 넣어줬었거든요. 그때는 전구체를 하는 업체였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전구체 배터리 연구해라 돈 줄게. 예, 그때는 그러니까
전고체가 아니고 프리커서라고 해서 네. 전구체라고 제가 발음을 전구체. 잘못했습니다. 전구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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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구체 양극 활물질 쪽에서 중요한 게 전구체가 있는데 네. 그쪽 전구체를 하는 업체로서 그때 발굴을 해가지고 예. 정부과제에다가 넣어주고 또 그 업체 주변에서 전구체를 연구하는 교수가 몇 명 있어가지고 예. 그분들을 과제에다 막 넣어줬는데 그 당시에 그분들 자체가 원래 2차 전지 쪽을 안 하던 분들이었어요.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오히려 인정받지 못하거나 그 당시에 나름대로 그 저 회사는 과연 가능할까 했던 그런 업체들을 그런 식으로 정부 쪽에서 견인을 해서 가는 경우도 있었고 오히려 그 당시에 에코프로보다 더 확실한 회사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래갖고 투자도 많이 받았고 정부 과제도 훨씬 더 많이 했고 뭐 그 당시에 그 부품 소재 과제는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소재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정부 과제에 넣어 달라고 그 당시에 상당히 많이 졸라가지고 그때 제가 골치가 아파가지고 룰을 하나 만들었었어요. 원래는 그 전까지는 국가 R&D를 할 때 네. 그 기업들의 그 뭐랄까 재무의 건전성을 보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고민을 하다가 평가를 할 때 넣었던 게 부채 비율을 보자. 아, 부채 비율. 예, 네. 부채 비율이 높은 회사는 정부 과제를 받아가더라도 그 돈을 가지고 절대 R&D를 할 수가 없다. 네. 그때 제가 처음 넣었고 제가 넣은 거를 그 당시 상기평에서 보고 이거 되게 신박하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후에 많은 중소업체로부터 제가 비토를 받았죠. 왜 그걸 넣어가지고 과제를 딸 수 있는데 못 받게 하냐. 네. 어쨌든 근데 제가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가 그 과제약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았었는데 네. 그 당시 부채 비율이 1,300%였을 거예요. 아. 결국은 국가 R&D를 받았지만 그 다음에 그 회사가 자빠졌어요. 아. 근데 그럴 수 그래도 있으니까.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경험도 없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지금 회장님 하시는 분이 회계사라 가지고 사실 그 당시 저희가 그때 심플하게 판단해서는 아 이분 뭐 적당한 수준에서 그 회사를 성장시키다가 매각하고 나가시려나 보다 생각을 또 했었어요 사실. 아. 근데 그 예상은 어긋나서 참 오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계열사를 참 많이 만들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나쁜 스타트업이 있는 만큼 네. 가능성이 있거나 좋은 스타트업이 있는데 네. 이 사기성이 강한 스타트업들을 잘 걸러내야 되는 이유가 성장성이 있어 보이는 회사들을 잘 보고 거기에 투자가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걸러줘야 돼요. 그리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사기성이 강한 스타트업들의 그 놀라버리면 투자자들부터 시작해서 일반인들조차도 개인들이 뭐 투자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런 경우도 한두 번 뒤어버리면 투자 못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라도 좀 사기성이 강한 스타트업들은 조심하시는 게 좋고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디가 특별히 사기성이 있다라고 특정을 못 하겠는 이유가 예. 아마 제가 그 얘기를 하면은 그쪽에 투자를 했던 그 VC들이 네. 저한테 바로 고소가 들어오겠죠. 자기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고. 그리고 아. 그거 플러스 항상 그 사기성이 강한 스타트업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들은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고.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교수님이 사기성이라고 의심하는 기업들은 있을 텐데 네. 어디가 이게 사기성인 것 같아 이렇게 말하기가 지금 그렇잖아요. 근데 예. 그럼 투자자들 입장에서 예를 들면 이런 징후가 나타나거나 이런 식으로 보이는 애들은 일반적으로 좀 이상한 것 같다. 뭐 그렇게 할 수 힌트라도 뭐 없습니까? 예를 좀 들어봐 주세요. 회사 이름은 얘기 안 하더라도 뭐 과도한 언론 플레이를 하면 뻔한 거죠 뭐. 과도한 언론 플레이. 과도한 언론 그러니까 플레이. 신문 기사에 예. 보도자료 뿌려가지고 네. 하는 곳은 네. 사실 건실하다고 보기가 어려울 때가 더 많죠. 스타트업들이 보도자료 뿌릴 시간이 어디 있으며 그다음에 또 스타트업들이 투자를 네. 받기 위해서 네. 그 전문 홍보 대행을 붙일 시간이 어디 있어요. 돈도 그렇고. 근데 투자를 받아야 연구개발이 진도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이거는 마치 바이오 회사처럼 처음에는 연구개발에 돈을 넣어야 되고 넣는 돈이 한두 푼이 아닐 것이고 예. 그러면 그러려면 돈이 있거나 아니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꽤 부풀려져야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부풀려져야
지분 10%만 주더라도 충분한 돈을 받아서 돈이 많이 연구개발에 들어오니까. 넣지. 예. 이 기업 가치가 뭐 해봐야 50억 이러면 내 집은 다 줄게 해도 50억이잖아요.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요. 그런데 돈을 못 버는 회사를 어떻게 50억, 100억 이상 그걸 보겠어요. 그러니 자꾸 부풀려야 진도가 나가지. 뭐 패를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하는 회사는 재벌 2세 회사가 아니라면 다 부풀릴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 옥석을 어떻게 가르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일반인들이 보거나 또는 VC에서 봤을 때 난감한 부분인데 가령 어떤 저희 전지 쪽에 A라는 업체가 있다고 하자고요. 예. 소재 업체인데 예. 그 업체가 자기들이 뭐 우리나라 배터리 제조사 3사 쪽에 예. 뭐 쿼를 받았다 주장을 했다고 하자고요. 네. 그럼 VC도 그렇고 그 많은 분들이 그걸 확인할 수 있을까요? 확인하기 어렵겠죠. 그게 나는 확인이 안 돼요. 일반인들은. 네, 그렇죠. 일반인들이야. 심지어는 저희 쪽에서도 음. 정말 깊이 관계된 사람들이 아니면 확인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걸 이용해요. 그럼 보통 그러니까 그럼 그쪽에서 가령 시리즈 A, B, C 수준 넘어갈 때 말이 바뀌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말이 바뀌는 걸. 네. 예를 들면 가령 보면 시리즈 A에서는 자기들이 SDI의 컬을 통과했다고 하는데 컬이 뭡니까 컬이? 퀄러파잉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예. 예. 기준을 통과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품질 일종의 기준을 통과했다. 납품 승인을 받았다는 식으로 네. 보셔도 되는데 네, 네. 적어도 그 파일럿 쪽이라도 납품 승인을 받았다고 자기들이 즉 향후에 이제 차근차근 양산 제품이 나오면 할 수 있다. 네, 이제 할 해볼 수 수 있다. 있다. 그래서 그거를 그냥 심플하게 은어로 콜 통과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예. 그게 갑자기 시리즈 A에서 B 넘어가면서 거기랑은 조건이 안 맞아서 엎었고 갑자기 B라는 업체가 한다. 이런 식으로 말이 자꾸 바뀌잖아요. 네. 그 무지의심해 봐야 된다. 그럼 뭐 아니라고 보셔도 돼요. 그렇군요. 왜 엎었다 그래요? 그 컬을 통과한 게 아니니까? 제가 아는 모 업체는 가짜로 알고 있어요. 그 자체가. 야, 이거 어떡하냐 그럼? 상장 회사들도 그렇습니까? 상장사는 그러다 큰일 나죠. 상장사는 진짜 큰일 나겠죠. 상장사는 그런 말을 못 하죠. 공시가 될 거니까. 근데 시리즈 A, B, C로 투자를 받고 있는 회사들은 뭐 하다 보니 실패할 수도 있다라는 그 논리죠. 네. 예. 근데- 자기가 처음부터 사기였는지 하다 보니 실패한 건지는 당사자 아니면 모르죠.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얘기가 성공하면 네. 성공이고. 그럼 아직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궤변이 있다고요. 보면은 그리고 어차피 자기는 기술을 가진 건 없지만 네. 돈을 끌어들여서 이제 여기저기 있는 다른 회사 직원들 뽑아다가 유사하게 카피라도 하고 나면 뭐 얼마든지 뭐 연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뭐 양극 활물질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있다 그러면 예. 에코프라하고 몇몇 회사에서 이미 그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있잖아요. 예. 그 경력직들 뽑아가지고 음. 카피하면 되니까요. 그럼 만들 수 있다. 그러면 기존의 기술 수준 정도로 뭐 흉내는 내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 얘기를 할 땐 그렇게 하죠. 자기네들이 훨씬 뛰어나다고. 근데 그분들은 그럼 액션 모델이 뭐길래 계속 그렇게 과장을 해요? 회사로 투자 자금을 유치해서 그걸로 고기 구워 먹어요? 뭔가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뭔가 엑시스를 해야 이제 그런 회사로 투자자금 모아서 돈을 많이 부어. 그래서 실제로 근데 연구를 해. 요즘은 그 기술 쪽에 기술 특례 상장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적자 상장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런 걸 노려서. 그런 거 노리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뭐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적어도 검증이 된 기술이 있나 없나라는 게 이게 상당히 중요한 거고, 예. 그 다음에 소재 같은 경우는 컬을 통과했다 안 했다가 되게 중요한데 예. 이게 결국은 다음 투자로 넘어가는 기준이 됩니다만 네. 이 말이 자꾸 바뀐다 그러면 아하. 믿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리비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네. 뭐 리비안이 지금 현재 뭐 수제로 해가지고 하루에 뭐 한 대를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 차가 실제 굴러가는 차량이기 때문에 네. 기술은 확인이 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양산 캐파를 확보할 거고 수익을 확보할까는 그 다음 문제인데 예. 하필이면 너무 매력적인 차잖아요. 배터리 전기 픽업 트럭이잖아요. 네. 미국에서도 한참 인기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어떤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경우가 특히 소재 기업들인데 그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봐야 되는 게 그 회사들이 자기들이 세계 최고라 주장을 했을 때 또 그 세계 최고라는 거를 다른 전문가들이 봤을 때 정말 최고냐? 아닌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스테이트 오브 디아트라는 얘기를 막 하면서 현재 기술의 트렌드는 이렇고 뭐 자기들이 어떤 기술을 갖고 있는데 자기들이 세계 최초라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전문가들이 딱 보기에는 전문가한테 만약 문의를 했다 그랬을 때 그거 중국하고 미국에서 이미 나온 건데요. 혹은 거기 거 카피한 건데요. 그 소리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런 형태로 논문을 쓰는 사람도 있고요. 그런 형태로 저희 쪽에 특허를 쓴 사람도 있고요. 드디어 그런 형태로 이제 회사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한 20년 만에 돌아온 거죠. 근데 이런 회사들이 크게 무너지면 예. 후속 업체들이 투자를 못 받게 되고 그럼 우리나라의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어떻게 보면 아기자기하게 이제 커 보려고 하는 소재 업체라든지 이런 생태계가 예. 만들어질 때 예. 거기에 완전히 그냥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요즘 회사 창업해서 기술만 가지고 창업해서 우리 이미 그 품질 통과 받았다고 돈만 있으면 이제 납품할 수 있다고 그렇게 투자 유치하는 업체들이 많은가 보네요. 저희 쪽에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라인이 아예 없는 경우도 있었고 예. 여기 보면은 그냥 기술만 있고 기술만 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기술 있으면 다행입니다. 그거를 투자자들이 검증 못하는 건 당연한 거고. 네. 그러니 그거야 뭐 각자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 쪽은 제가 그래서 자꾸 얘기를 하는 게 좀 물어보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에? 그나마 소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라고 얘기하는데 전문가들한테. 또 그게 좀 난감한 게 예. 하필이면 그 전문가가 그 VC랑 잘 아는 데면 아니 그 스타트업이랑 잘 아는 사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또 난감하죠. 그래서 좀 큰 돈을 집어 넣으시려 그러면 예. 골고루 조심. 확인해 보고 요즘 그런 들어봐야 데가 된다. 많다. 예. 예를 들면 교수님은 뭘 확인 좀 해보고 투자하시겠습니까? 저요? 그런 제안을 받으셨으면 기술? 어떻게 검증하는 저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좀 기술주 투자를 거의 안 하는 사람이라서 네. 저는 걔가 개인 투자를 하더라도 네. 저는 기술주 잘 투자 안 하거든요. 그 기술 잘 아시는 분이 왜 기술 투자를 안 하세요? 저는 제가 한때 투자하던 데는 다 게임주라 갖고 게임주로 돈 벌면 되는데 굳이 왜 기술 투자를 하냐? 뭐 가령 뭐 NC라든지 과거에 한 이거. 10몇 년 전이죠. 한 12년 전. 네. 아니 게임주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 싶어서 궁금해 죽겠네 아주. 알겠습니다. 네. 조심하자. 예. 조심하자. 알겠습니다. 전고체 전지와 관련해서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논의 과정에서. 전고체, 반고체. 음. 요즘 반고체라는 얘기도 좀 있잖아요. 예, 그 약간 반고 죽처럼 돼 있다. 그러니까 그게 반고체라는 말이 네. 그 원래는 그 전고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전해질 자체가 고체 전해질이 되면서 네. 이제 마지막으로 셀을 구성하고 있던 핵심 요소 중에서 이제 액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사라지고 예. 뭐 저희끼리 가끔 농담으로 얘기할 때 축축한 것들이 거의 다 사라진 형태가 그 전고체 전지가 되는데 예. 사실 지금은 최근에 반고체라는 표현을 쓴 업체가 하나 있잖아요. 보면 예. SES라고.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그 저희가 리튬 폴리머가 아니라 리튬 이온 폴리머 2차 전지라고 부르는 그 자체도 그 기준으로 보면은 일종의 반고체예요. 지금 것도 네. 예. 완전 물이 아니다 그것도. 예, 그것도 고체예요. 어. 그것도 전고체 전지라고 굳이 얘기를 하자면 네. 왜 맞나 하면은 그 리튬 이온 폴리머 2차 전지를 파우치에 넣은 형태를 봤을 때 네. 지금도 당장 뭐 간간히 그 폰이라든지 태블릿 뜯어 보시면은 예. 딱 배터리를 보는 순간에 느낌이 어떠세요? 껌처럼 생겼죠. 껌처럼 생겼는데 만져보면 어때요? 말랑말랑. 말랑말랑해요? 딱딱. 딱딱하죠. 네. 스티프하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면 또 휘어지잖아요. 네. 휘어는 지는데 네. 어쨌든 딱딱하죠. 예. 고체에 생각보다 가깝죠. 양갱 같은 느낌? 그 양갱 느낌이죠. 그리고 그렇죠. 특히 양갱 포장 느낌. 자체도 양갱 음박된 느낌이죠. 맞아요. 네. 그죠? 음. 맞아요. 양갱 느낌이에요. 네. 근데 요즘 말하는 반고체 전지를 보는 순간에 반고체 전지도 어떻게 보면은
그것과 아주 흡사한 형태예요. 그럼 이미 있는 걸 우리는 반고체라고 하는 겁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SES가 발표한 거는 그 자기들이 그 안 그래도 몇 분이 그 인터뷰한 자료나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자기들이 거기에 2014년에 자기들이 발견했거나 또는 새로운 개념이라고 하면서 솔벤트 인 솔트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 그걸 가지고 자기들이 적용시켰고 그 솔벤트 인 솔트가 새로운 개념이고 그게 반고체 전지라고 얘기할 때 핵심이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두고 쟤들이 왜 저런 얘기를 할까? 무슨 얘기지? 어떤 솔벤트인 솔트는 저희 전기화학 전해질 쪽에서 생각보다 오래된 개념이에요. 제가 그 논문을 본 때가 언젠데요. 제가 박사학위 하는 동안에도 봤었는데 90년대에도 보던 개념인데요. 반고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으로 주장되는 겁니까? 전고체는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예, 전에 액이 없는 거라서 예. 그 꿀렁꿀렁한 것 때문에 서로 섞이거나 충돌을 하거나 날 이유가 없다. 그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안정적이다. 반고체란 표현을 쓰는 게 그게 수도 소리드 스테이트 배터리라고 해서 의사 전고체 전지라는 말을 네. 그 번역을 할 때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차라리 반고체라고 하자. 예. 그러니까 즉 전고체로는 기술이 구현되지 않으니 그 전고체의 약점을 또다시 보완을 하면서 전고체와 기존의 리튬이온 폴리머 2차 전지 같은 그런 전지나 리튬이온 2차 전지 사이에 또 있는 그 전지를 굳이 명칭을 붙여버린 거예요. 그게 예. 붙여버린 건데 그 솔벤트 인 솔트라고 부르는 게 굳이 그거를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뭐 SES는 그걸 자꾸 고농도 염중 용매라고 얘기하는데 저 같으면 그렇게 번역을 안 해요. 저는 과농도라 그래요. 고농도가 아니라. 그게 솔벤트인 솔트란 표현을 쓰는 이유가 이게 또 화학 시간으로 잠깐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죄송합니다. 그 원래 우리가 용매와 용질이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예. 네. 그러면은 원래 화학에서는 솔벤트 안에 솔트가 녹아 들어가는 타입이에요. 예. 근데 네.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 네. 솔트가 솔벤트보다 훨씬 많은 거예요. 네. 솔벤트는 물이고 솔트가 아니요, 고체입니까? 유기용매죠. 예. 유기용매. 아무튼 액체고 그죠? 예, 예. 액체인데 소량의 액체와 과량의 솔트가 있을 때 예. 네. 이게 구조적으로 솔트 안에 솔벤트를 머금고 있는 것 같은 형태가 되고 이 형태가 고체상을 띠고 있긴 합니다만 여기에는 얘가 하나의 그 호모지니어스 균일한 페이즈가 아니라 네. 그 원래는 솔트인 솔벤트로 존재하는 게 일종의 용액이 되는 건데 네. 거꾸로 돼가지고 솔벤트인 솔트가 됐을 때 예. 솔벤트가 용매 역할을 하고 솔트가 솔트가 솔벤트가 훨씬 많은 용질 거죠. 역할을 하고 솔트가 용매 역할을 하게 되니까 예. 고체가 액체를 머금은 형태죠. 그렇죠. 예. 예. 근데 이 형태가 그 전해질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 나온 게 90년대 정도예요. 오히려 그 전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개념을 세계 최초로 제안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작년 5월이니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전기화학 쪽에서 상당히 큰 역할을 하셨던 분인데 예. 뭐 어떻게 보면 전기화학 자체가 워낙 핍박을 받는 학문이 돼가지고 그런 분은 돌아가셔도 누구도 뭐 언론에서 얘기를 해주거나 인정을 해주질 않죠. 보면은 뭐 안젤이라는 분인데, 네. 근데 SES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아주 신박한 기술을 자기들이 개발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네. 아니라 이미 저희 전기화학에서는 이미 오래됐다. 오래 전부터 있던 기술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그 퀀텀 스케이프하고 그다음에 그 소리드 파워라든지 또는 우리나라 그 삼성 종견에서 하는 그 에노드 프리 방식의 전고체 전지도 제가 얘기를 할 때 예. 그게 이 3사가 개발을 한 게 아니고 1999년도에 미국의 오크리지 내셔널랩에서 개발을 한 기술이거든요. 예. 그래서 자꾸 자기들의 독자적인 기술이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최근에 이제 안 되겠다. 좀 표현을 바꿔야겠다. 왜냐하면은 안 그러면 오해가 생기거든요. 사실 퀀텀 스케이프나 소리드 파워나 삼성 뭐 종기용 같은 경우도 자기들이 마치 대단한 걸 한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원래 원전이 있고 예. 최초의 아이디어가 있으니까 인정을 해줘야겠죠. 예. 그래서 이럴 때는 얘기해 주는 게
애노드 프리 방식이라는 표현보다는 오크리지 내셔널 랩 타입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데. 네, 예. 미국에 보면은 일종의 정부 출연 연구소가 있어요. 네. 거기서 개발한 타입이거든요. 보면은. 그 기술의 오리지널리티는 거기다. 네, 그래서 거기 타입이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명칭은- 투자자들도 그렇고 저 각각 회사들이 자기들이 오리지널 아이디어를 내서 개발한 게 아니라 그 알겠습니다. 오리지널 아이디어에 기반을 해서 네. 자기들의 또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조금 더 넣어서 좀 더 실용성 있게 개발한 거다 네.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중에 이번에 SES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SES도 자기들이 반고체 전지라는 개념으로 나왔을 때는 어떤가 하면요. 네. 전고체 전지는 안 된다라는 걸 전제하고 나온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지만 딱 듣기에도 예를 들면 기존에 이제 리튬이온 전지가 꿀렁꿀렁해서 사고가 난다. 근데 전고체는 만들기가 어렵다. 딱딱해서 안전하긴 한데 뭐가 어렵다, 불편함이 있다. 그러니까 그 중간쯤에 하면 원래 거보단 좀 덜 위험하고 전고체의 장점처럼 좀 많이도 저장하고 그냥 얼핏 듣기에는 되게 괜찮은 개념. 그죠. 그러니까 그게 오리지널리티가 뭐 옛날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옛날 걸 잘 가져와서 잘 발전시켜가지고 반도체. 만들면 뭐 되느냐의 문제죠. 뭐. 예. 사실은 되느냐. 전고체도 전해질 전액 없어도 괜찮겠어? 근데 되면 되는 거고 반고체도 되면 되는 거고 안 되면 안 되는 거라서. 네. 개념 자체는 괜찮은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보세요? 딱 그 말씀하신가 딱 제가 떠오르는 인터넷 유머가 있는데요. 그 아인슈타인하고 마릴린 먼로 얘기가 있었죠. 네. 우리 둘이 뭐였죠? 결혼하면은 네. 당신의 머리와 그죠? 나의 미모를 가진 아이가 태어나지 않겠냐 했습니다. 나가 마일먼로가 얘기했더니 네. 당신의 머리와 나의 외모를 타고나면 어떡하느냐. 네.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말했죠. 그죠. 네. 마찬가지 상황이죠. 음. 긍정적으로 봤을 땐 양쪽의 장점을 택한 하이브리드 타입이 네. 가능하겠죠. 네. 예. 긍정적으로 봤을 때. 예. 예. 근데 그거는 반대로 희망사항이고요. 그게 뭔가 희망이 보이고 있는 상황인지 말도 안 되는 그냥 저스트 희망 사항인지는 어떻게 압니까? 뭐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걸 위배하는 말을 자꾸 해대면 일단 아니라고 봐야죠. 아 CEO가 자꾸 그래요? 설명을 하는데 앞뒤도 안 맞고 그래서 안 그래도 그때 제가 그 뭐랄까 그 홍보 쪽에서 하는 자료를 잠깐 받아봤는데 네. 뭐 질문하신 분도 하나씩을 좀 아주 날카롭게 질문한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뭔가 하면은 전해질 함침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전해질 함침. 그게 함침은 어떻게 할 거냐? 뭡니까? 예. 함침은 액체 전해질 뭡니까? 같은 경우는 양극판이 있고 네. 그 다음에 분리막이 있을 때 네. 거기를 스며든단 말이에요. 예. 보면은 음. 거의 반고체 상태로 가농도 염중 용매인데 네. 얘들은 양극판과 분리막이 어떻게 왔다 거기에 갔다 합니까? 어떻게 흡수를 왔- 시킬 겁니까? 어. 섞을 겁니까? 네. 물어봤을 때 답이 없었던 걸 좀 기억하거든요. 비밀이다. 뭐 자기들의 비밀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네, 비밀이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마릴린 먼로의 미모와 외모와 음. 아인슈타인의 뇌를 가진 게 나온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직은 그냥 믿으면 믿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지. 예. 서로 입증하거나 그런 단계가 아닌 것 같다. 반고체 아. 배터리가. 그래서 그쪽에서도 얘기를 할 때 자기들은 하이브리드다 아하.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말씀하신 가운데다. 네. 보면 즉 그 하이브리드 타입으로 나왔을 때 오히려 뛰어난 것들도 많았다는 것도 사실이니까. 어허. 그게 아직 입증된 게 아니다. 근데 문제는 입증되고 완성되고 다 만들고 나서 발표돼서 확인되면 끝이지. 그 주가가 아니라서 게임 끝이지 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유 잘했어요. 이제 내일 다음부터 제품 만들어 주세요 하겠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난 뭐였지 그동안 이제 이런 상황이라서 전해질 측면에서는 솔벤트인 솔트가 아니 솔벤트인 솔트가 오히려 지금 주장되고 있는 형태보다 나을 수도 있겠지만 네. 문제는 그 오크리지 내셔널 랩 타입하고 그 다음에 솔벤트인 솔트스는 SES 타입을 봤을 때 SES 타입은 처음에 리튬 메탈이 들어가요. 그리고 리튬이 들어간다. 네, 리튬이 메탈 상태로 해서 음극판으로 들어가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오크리지 내셔널 랩 타입은 최초에 에노드가 없는 타입이에요. 그럼 둘 중에서 어느 쪽이 더 나으냐? 전기화학적으로나 셀 특성을 봤을 때 오히려 오크리지 내셔널 랩 타입이 나을 수 있어요.
그 O로 시작되는 그 명칭에 그게 뭐라고 하셨죠? 그 미국 그 우리나라로 치면 그 키스트 같은 뭐 연구소 그쪽에서 만든 예, 개념으로 만든 예. 현재 우리 일반 용어로는 뭐라고 부르는 전지입니까? 그게 그 에노드 프리. 에노드 프리. 예. 음극이 없는. 근데 이거를 뭐 음극이 굳이 없는. 뭐 무음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무음극이라 얘기하니까 또 오해가 발생하는 거예요. 전지 자체가 음극이 없는 거냐? 그러니까 전고체 배터리의 종류입니까? 그게? 예, 현재 나와 있는 개념 중에 하나죠. 네. 근데 이걸 무음극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최초 조립 상태에서 음극 활물질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무음극이라고 부르는 거지. 이게 2차 전지라서 충방전을 반복을 하면 음극 활물질이 나타나요. 그럼 충전을 하잖아요. 네. 완충 상태에서 음극 활물질을 리튬 금속 상태로 있어요. 예. 그러면은 그건 기술적으로 아직 좀 논쟁적인 사안이다 이런 말씀이네요. 예, 그래서 어쨌든. 어느 쪽이 낫겠다 또는 어느 쪽이 맞다에 대해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지금 양산에 들어간다는 얘기들을 하던데 네. 일단 뭐 그쪽에서 자기들이 자동차 회사들하고 해서 검증하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기술들은 제가 보기에는 좀 실차 검증 결과를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주장만 봐서는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걔들 주장대로 성능이 나오기가 쉽지가 않고 주장대로의 안전성 자체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결국은 안정적이면서 성능 나오는 게 전고체인데, 그러니까 전고체가 아닌 일반 배터리는 성능은 나오지만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안전성이 문제가 생기니까 네. 안전하게 만들면서 그러려고 고체로 했더니 그럼 이거 배터리가 아니잖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서로 그런 건 전고체는 왜 만들기가 어렵습니까? 전고체 배터리는 왜 만들기가 어려울까요? 전고체 전지가 왜 만들기 어렵냐? 예. 고체 전해질 자체가 스티프해서 만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네. 그래서 원래 처음에는 사실상 시도가 됐던 게 고분자 전해질이었죠. 플렉서블하니까. 예. 그럼 거의 분리막처럼 비스무리하게 네. 가공도 가능했고요. 근데 문제는 그게 분리막에 가까운 수준의 그 고분자 폴리머 일렉트로라이트다 보니까 이게 또 문제가 막 터지는 게 아무리 말랑말랑 하더라도 이게 전지라는 것이 충방전이 되다 보면은 너무 말랑말랑하잖아요. 예. 어느 순간에 양극판과 음극판이 붙을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이거 그대로 못 쓰겠다 해서 나온 게 분리막을 그냥 다시 쓰자. 대신에 전해질을 전도도도 안 나왔어요 그 당시에는. 네. 근데 전고체 전지를 한참 하던 초창기 시절에는 네. 우리가 리튬이온 2차 전지라는 거를 생산하던 방법이 그 케이스 안에 들어가는 그 소위 제가 그걸 코어셀이라고 부르는데 형태가 그냥 양극판, 분리막, 음극판 쫙 놓고 심플하게 얘기해서요. 또르르 감아요. 그러면은 그 스위스 롤 같은 타입이 있잖아요. 네. 젤리 롤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그거를 통에 톡 넣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게 그 긴 극판과 긴 분리막은 이게 이렇게 길게 만들어도 균일하게 만들어져요. 예. 근데 이 고분자 전해질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길고 그다음에 이걸 또 나중에 와인딩을 할 때 예. 이게 어느 정도 좀 뭐랄까 탄성이 있어야지만 와인딩도 되고 하는데 이게 단단해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초창기에 전고체 전지를 얘기할 때는 예. 거의 다가 그 전고체 방막 전지라는 개념을 써서 아예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작은 면적의 네. 그 뭐랄까 반도체 공정 중에서 가장 심플한 공정들을 이용을 해서 극판을 차근차근 있잖아요. 진공 속에서 올리는 거예요. 진공공정으로 예. 보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올렸지. 그 당시에 전해질 자체를 뭐 길게 만들어서 감는다든지 하는 그게 안 됐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지 기술이 점점 발전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스태킹이라는 형태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쌓는다. 예, 그러니까 그 전에는 길게 이렇게 와인딩하는 방식으로 제리롤 타입으로 예. 전지의 코어셀을 만드는 기술이 사실상 다였었는데 네. 그 리튬이온 폴리머 쪽이 나오면서 어떤 타입이 된다면 차근차근 쌓을 수 있는 방식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거의 처음에 좀 보여줬던 회사가 바로 소니였던 거죠. 그래서 소니 타입의 리튬이온 폴리머를 세계 최초로 개발을 했고, 근데 그거에 차근차근 쌓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 고체 전해질이라 하더라도요
어느 정도 크기로 재단을 해서 쓰면 되는 거예요. 아 싸우니까. 예, 싸우니까. 딱딱 끊어가지고. 모양을 끊어서 쓸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뭐 재단을 하거나 그런 뭐 슬리팅 한다는 표현을 쓰는데 예. 잘라서 쓸 수 있으니까 이제 이걸 뭐 길이 나중에 풀어봤을 때 한 수메타가 되는 그 고체 전해질 일종의 그 긴 롤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잘라가지고 예. 한 장 한 장 올릴 수가 있으니까 오히려 기술적으로 쉬워진 거예요. 그러면서 아 고체 전해질을 그 정도는 균일하게 공정을 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래서 현재 나오는 대부분의 전고체 전지 기술을 얘기할 때는 셀의 안에 코어 셀의 구조가 다 스태킹이라고 보시면 돼요. 쌓는다. 예, 쌓은 방식이에요. 아. 근데 그 쌓는 방식이 그 엔솔 같은 경우는 라미네이션 스태킹이라고 부르고요. 네. 엔솔이 하는 전 단계는 스태킹 앤 폴딩이라고 하는 방식이었던 거고 그 이노라든지 SDI라든지 그다음에 미국이나 중국의 몇몇 회사는 어떤 방식인가 하면 Z 폴딩을 쓰는 거고요. 또 그리고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Z 폴딩을 쓰는 중소기업이 몇 개 더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그 전고체 전지를 할 때도 예. 그 리튬 이온 폴리머에서 쓰던 예. 그 스태킹 방식을 그대로 갖다 써요. 예. 그러다 전고체는 보니까 다 쌓는다. 그거를 전고체는 일반적으로. 라미네이션 스태킹으로 선택을 할지 Z 폴딩으로 할지에 대해서는 회사마다 결정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선택하기에 제일 좋은 게 그 어떻게 보면은 Z 폴딩이나 라미네이션인데 그럼 여기서 전고체 전지일 때하고 네. 리튬이온 폴리머일 때 가장 큰 차이는 뭔가 하면 네. 리튬이온 폴리머는 분리막이 있잖아요. 분리막이 네. 있을 때 특히 Z 폴딩 같은 경우는 연속 분리막이라고요. 그냥 배틀에서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쌓인 분리막이 탁탁 치면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옆에서 보면 이게 모양이 Z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Z 폴딩 혹은 Z 스태킹이라 하는데 네. 전고체 전지가 되는 순간에 분리막이 없잖아요. 예. 그냥 쌓는 거예요. 근데 그 쌓을 때 퀀텀 스케이프에서 처음에 시연을 할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싱글셀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예. 그 싱글셀이라고 쓴 표현은 어디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나 하면은 엔솔이 하는 라미네이션 스태킹 얘기할 때 라미네이션 한 그 단위랑 같은 거예요. 그럼 예. 이거를 가지고 수십 층을 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십 층을 쌓는데 퀀텀 스케이프가 처음에 시연을 할 때는 한 그 양극 고체 전해질 음극을 한 단위가 됐던 싱글 레이어를 시연을 했던 거고 예. 그때 그 삼성 종기원이나 그 솔리드 파워 같은 데서는 거의 한 20층 정도를 쌓았어요. 예. 그리고 20층을 쌓은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으는 거죠. 네. 모아서 뺄 때 그 양쪽 끝에서 그 보면 집 전체를 모아가지고 탭을 딱 뽑아내거든요. 그럼 이렇게 뽑아내면은 그 얼마 전에 SES도 시연을 했고 했던 파우치 타입에서 양쪽에 극판이 양쪽으로 나온 단전지가 보여지죠. 정리 좀 하세요. 복잡하시죠? 지금 걔 실시간 채팅창 난리 났어요 지금. 난 어디냐 여긴 어디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전지 쪽이 어렵다고. 지금 설명해 주신 게 2차 전지를 만드는 다양한 방식이 있다는 예. 거 설명해 주신 거고. 옛날에는 감았고 예. 요즘은 쌓는다. 예, 그런 거죠. 예, 요즘은 쌓는데 쌓는 이유도 각자 뭐 판단에 따라 다른 거니까. 예, 다른데 네. 요즘은 쌓는데 쌓을 때 분리막을 연속적으로 해가지고 네. 이렇게 탁탁탁 하면서 쌓는 게 Z 폴딩이고 이것도 다 재단이 돼가지고 예. 한 덩어리로 싱글 레이어 만들어 탁탁탁 쌓는 게 네. 라미네이션 앤 폴딩이고 또는 그 라미네이션 스태킹 혹은 스태킹 앤 폴딩 형태로 가는 거고 물론 그 엔솔의 스태킹 앤 폴딩은 과거에 네. 분리막이 연속이었어요. 되게 복잡하게 가는데 이때 그냥 처음부터 두루룩 감는 방식을 갖고는 네. 전고체 전지를 못 만드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전고체가 어려운 이유가 쌓아야 되는데 쌓아야 된다는데 포인트가 있는 건가요? 쌓는 게 어려운 거다. 과거의 젤리롤 타입으로는 전고체를 하려면 공정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스태킹 방식이 나오면서부터 네. 이 방식으로는 소위 지금 나오는 전고체 전지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을 가지고 네. 그것도 하나의 층으로 재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근차근 쌓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리막을 쓰는 방식일 때는 분리막을 커팅해서 중간중간에 재단해서 들어가야 쓰는 된다. 방식도 있었고 네. 연속적으로 쓰는 방식도 있고 이것도 회사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우리나라 뭐 3사라든지 국외에 여러 배터리 제조사들이 있을 때 참 전지라는 게 어떤가 하면요. 겉으로 보기엔 똑같아요. 왜냐하면 네. 은색으로 해서 네. 거의 똑같은 케이스에 들어가 있어요. 싸버리니까 은박지로. 네, 싸버리니까 양갱처럼. 음. 근데 양갱도 뜯어보면 안에 다양한 맛을 가진 양갱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예. 뜯어보는 순간에 회사마다 다 다르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뜯어보면 기술력의 차이가 음. 활물질보다도 안에 그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가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러겠죠. 근데 그거를 모 전지 회사의 모 전무가 그 기술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떠들어댄 적이 있었죠. 근데 그 차이가 실제 기술력의 차이예요. 전고체 배터리는 만들어져서 성공하는 쪽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쪽으로 판단을 하십니까? 이건 뭐 개인적인 판단일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것을 갖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 말은 뭡니까? 그럼 지금 너희들이 하는 방식으로는 안 될 거고 비행기는 향후 한 10년 동안은 안 나올 거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네.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고 아는 범위 내에서는 네.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하려면 저렇게 안 되고 저렇게 하면 이게 안 네. 되고 하니까 근데 어느 날 한 몇 년 후에 음. 뭐 훌륭한 연구자가 새로운 개념이나 새로운 소재를 만들었어요. 근데 딱 보니까 이거 될 것 같아. 예. 그럼 제가 그때는 음. 기가 막힌 게 나온 것 같습니다.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렇게 업데이트를 제가 할 거예요. 근데 다만 지금으로서는 네. 뭐 여기저기서 참 한다고 하는 게 참 많이 나오는데 네. 소위 전고체 전지라고 하는 것들이 과연 저게 상용화가 될 것이냐 10년 이내 저 기술을 갖고 하는 건 어렵다고 보고 오히려 딱 이런 얘기가 나오는 순간 역설적으로 예. 현재의 리튬이온 2차 전지는 10년 이상은 간다는 거예요. 가겠구나. 예, 아무 걱정하지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존의 기존 방식 리튬이온 방식 꿀렁꿀렁한 방식의 안전성을 높이려면 이 중간에 있는 분리막이 발전하면 안전성이 높아집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안전성을 높이는 방식. 안전성은 분리막뿐만 아니라 네. 전해질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활물질 모든 소재들의 하모니예요. 하나 잘 된다고 이걸 되는 게 자꾸 아니고요. 보면은 뭐 중국 분리막을 써가지고 네. 뭐 불이 나네 만에 그런 소리 예.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분들이 자꾸 전문가라고 자칭을 하거든요. 네. 이게 저희 쪽의 일환데 음. 한 10수년 전에 예. 그때면 한참 우리나라에서 그 일본의 모 회사 오비들이 오셔가지고 교육시킨 대로 열심히 따라가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 회사 오비 분들이 와서 얘기해준 대로 그대로 만들던 어느 회사에서 어느 날 분리막 제조사를 바꿔서 그대로 한번 평소 하던 대로 해봤어요. 레시피를. 네. 근데 불이 나. 그러니까 안전성 테스트나 네일링 테스트 하는데 계속 뻥뻥 터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뻥뻥 터지는 이유가 그 분리막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 분리막으로 바꿨을 때 같이 바꿔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분리막 하나 때문이다라기보다는 결국은 그러면은 그 회사 분리막 뭐 그때 욕을 되게 많이 먹었던 중국 회사 하나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국 회사 분리막을 쓰는 회사가 우리나라 회사 하나뿐이었을까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래서 그때 뭐 분리막을 중국 거로 바꿔서 그렇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거에 대해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죠. 아니라고. 분리막 문제 아니라고 그냥. 그건 너무 무리한 이야기라고. 종합적인 기술이 올라가야 되는 거네요. 전고체나 종합적인. 반고체는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지금까지 당신들 어떻게 하냐라고 해서 설명을 들어보니 그걸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자꾸 된다고 하는구나 이 친구들이. 네, 어찌 보면은 지금 리튬이온 폴리머 자체가 리튬이온 2차 전지와 예. 전고체 전지 사이에 있는 이것도 일종의 하이브리드 타입인 거죠. 네. 그런데 리튬이온 폴리머 2차 전지라고 부르는 파우치형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예. 이 기본 메커니즘 자체가 거의 리튬이온과 동일하기 때문에 리튬이온이 아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리튬이온이라고 이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이것도 자꾸 그걸 리튬 폴리머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옛날에 하도 많아가지고 예. 제가 이것도 리튬이온이라고 계속 설득을 알겠습니다. 했었거든요. 교수님 그 토론은 그 학회에서 그냥 하시면 될 것 같고 저희 보고 뭐라고 그러면 저희가 그분들 모셔다가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예. 저희는 아무튼
그렇습니다. 걱정이 반고체나 전고체가 빨리 안 나오면 네. 계속 뻥뻥 사고 나는 이 배터리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까? 이 사고를 어떻게 하죠? 즉 LG화학에서 열심히 만들어 봐야 몇 년 내 사고 나면 또 리콜하고 리콜할 때 또 돈 붓고 좀 이게 좀 장사를 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그 LG 그룹 차원에서도 이제 뭐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예. 그 일종의 그 스토퍼 역할을 할 분을 모셔왔으니까 이제 그분이 뭐 당장은 아니겠지만 몇 년 안에 조직 개편도 하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 셀 기술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예. 그것도 바꿀 건 바꾸고 하면서 그 바꾼다면 지금 보여주는 그 수많은 이상한 일들은 네. 사실 딱 그 회사를 가리고 보시면 생각보다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LG화학의 배터리만 자꾸 문제가 생긴다. 그럼 또 그쪽에서는 원망이 심하겠죠. 아니 뭐 근데 그거야 어차피 숫자로 나타나는 거니까 예. 그거다 아니다 가지고 토론할 문제는 아니고. 예. 그러니까 그쪽에 뭔가 생산 과정이나 뭔가의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이시군요. LG화학 안에. 뭐 그거를 제가 디테일하거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다만 나타나는 게 LG에서만 나오니까 거니까. 예. 근데 그걸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론적으로 설명했던 거는 예. 진행성 불량이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죠. 진행성 불량? 그게 네. 무슨 말이에요? 진행성 불량. 진행성 불량은 뭔가 하면은 네. 셀을 최초에 생산을 해서 출하를 했을 때는 셀 자체가 문제가 없어요. 예. 근데 이 셀을 사용하는 동안에 불량이 유발이 되는 거예요. 뭐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참 돌아다니다 터지겠죠. 예, 그러니까 원래 최초에 제조상의 하자가 좀 있었다 그러면 네. 오히려 불이 나거나 할 때 사용하다가 초창기에 불이 납니다. 네. 뭐 그러겠죠. 예. 예. 몇 개월이나 몇 년 있다가 그렇게까지 연속적으로 화재가 안 일어나요. 하여간 원인은 모르겠으나 그런 거 같고 뭐 원인을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아시긴 아시는데 왜 좀 알려주시죠 그러면. 너무 야단치지만 마시고. 야단을 근데 치는 것보다도 네.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해결하라고 제가 냅두고 아 그래요? 그 제가 계속 보면은 그 뭐랄까 원인을 찾으라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그럼 자기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면 제가 그러죠. 아직 원인을 모르고 있다 그러죠.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원인과 예. 그분들이 주장하는 원인이 다른 모양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제가 전승이죠.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아직은 제가 지지 않았어요. 빨리 모셔가야 되겠네. LG에서. 거기 제가 김명한 사장님하고 제가 잘 알아요. 네. 예. 아 그러시군요. 다음에 만나시면 조언 좀 빨리 해주세요. 빨리 고치라고. 그러니까 그게 뭔가 문제가 있어도 그렇고 네. LG 배터리가 많이 팔리니까 생기는 일은 아닌 거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그거는 아니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아니다. 네. 또 물론 또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네, 네. 하나하나 따져보면은 또 별별 얘기가 다 나오죠.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이랬고요. 네. 그래도 뭐 지금 안 그래도 근데 다만 회사 내에서 그 부회장님이 새로 오셔가지고 난리가 났다는 얘기가 있던데 네.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엄청 군기 잡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분이 가는 게 나아요. 응? 그분이 가는 게. 뭔가 좀 뒤집어서 봐야 된다. 어디가 문제인지.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분이 올 정도로 방치를 해서는 안 됐던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군요. SK나 삼성은 괜찮아요? 불날 일 없습니까? 그쪽 전지는? 일단은 그 SK 쪽 거는 네. 현재 출하된 쪽 거까지는 괜찮고요. 네. 그다음에 SDI는 신제품이 이제 차근차근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제품들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야 되고요. 봐야 되는 거죠. 네, 봐야 되는데 그래도 이론적으로는 좀 더 괜찮아요. 아 방식이 좀 다릅니까? 네, 방식이? 달라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엔솔 코어셀의 문제는 제가 10몇 년 전부터 걱정을 했다고. 코어셀? 예, 거기에 뭔가 문제가 있는 모양이군요. 제가 그 구조를 되게 싫어해요. 근데 이거 듣고 싶기도 하고 듣기가 두렵기도 하고 지금 나 들어도 우리 모를 것 같아. 네, 제가 많은 거 뭐 이런 거 제가 관련된 거예요? 성형용 사업단에서 엔솔 과제도 제가 그때 선정을 해주고 했었지만 예. 네. 제가 해주면서 한숨이 좀 나왔거든요 그 당시에. 아니 근데 모르겠습니다. 그쪽
또 전문가일 것이고 당연히 이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 텐데. 네. 아주 기본적인 그 설계 차이만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물론 엔소라고 그때 시스템이 삼성이나 스택 앤 폴딩이고 지금은 이제 쭉 와가지고 라미네이션 스태킹인데 뭐 저는 그 엔솔에다가 권하고 싶은 거는 그냥 네. 제트 폴딩 쓰라고 권하고 싶어요. 아까 이제 중간 중간에 분리막이 이렇게 네. 한다는 예.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는데 에스- 엔솔은? 라미네이션 스태킹이죠. 라미네이션 단위를 만든 다음에 그걸 쌓는 방식이죠. SK나 삼성은 말씀하신 대로 Z 폴딩이라는 거 합니까? 예. 그리고 제트 폴딩은 어차피 SK나 SDI의 고유한 기술이 아니기 때문에 써도 돼요. 공정상에 뭔가 문제인가 보군요. 예. 그리고 뭐 파일럿이 지금 들어갔다는 루머가 있거든요. 예. 있는데 엔솔에도요. 네. 그냥 빨리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럼 그 LG 엔솔의 장점 뭐예요?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의 장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라미네이션 스태킹요? 네. 장점 없습니까? 저는 엔솔이 네. 소니에 대한 어떤 맹신이 여기까지 왔다고 봐요. 쌓는 방식. 소니에 대한 맹신. 지금 지금 있는 직원들도 네. 그 종종 보면은 소니의 최초의 리튬이온 폴리머에 대해서 네. 아주 아름답다는 표현까지 쓰고 있던데 저는 한숨이 나오거든요. 우리는 말씀하신 데 기술은 정확히 모르겠고 네. 대충 말씀하신 분위기를 보니까 네. 야 어떤 분위기구나 감이 근데 대강 잡히는 네. 정도인데 권영수 부회장께서 오셨으니까 음. 조만간에 결단 내리고 그리고 또 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넘어설 수 있는 문제니까 제 얘기는 네.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처음 시작할 때 자세하게 사기 탈탈 털면 스타트업들 얘기를 같이 했잖아요. 예. 그럼 사기 스타트업이 있고 LG 엔솔이 있어요. 음. 두 회사가 IPO를 한다고 하자고요. 예. 그럼 저 투자를 한다면 저 같으면 LG 엔솔에 투자합니다. 사기는 사기니까 네, 사기는 사기니까 이 회사는 넘어서야 할 고비가 맞습니다. 있을 뿐이에요. 음. 근데 잘 넘어설 수 있는 지금 준비를 이제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알겠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도 그럼 투자를 테슬라, 루시드, 삼성, SK, LG 5개 중에 다 배터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배터리 회사 투자를 투자 안 안 하거든요. 게임 회사는 어디가 좋습니까 그럼? 제가 NC, 아니, 위메이드 뭐 이제는 안 하니까 말씀을 드리면 제가 10수년 전에는 NC 투자했고요. 네. 얼마 전에는 잠깐 들어갔다 나온 게 펄어비스였고. 아 요즘 핫하다. 요즘 안 하십니까? 그 나느님이 통장에 있는 걸 다 달라 하셔서 다 드리고 난 다음에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야 오늘 세네. 시간이 다 돼서 폐배터리 이야기는 심각하게 들을 만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간단하게 전해주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폐배터리 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시면 한 번 더 한 번 나와 주십시오. 한 번 죄송합니다. 더 나오시죠. 죄송합니다. 네. 뭐 끝나기 전에 그 폐배터리 얘기를 잠깐만 예, 얘기하고 예고편으로 예, 해주십시오. 가시면 예. 과거에는 전지를 쓸 때 예. 생각보다 많이 안 썼잖아요. 그랬죠. 그럼 리사이클 예. 가볍게 하는 거로 끝이 났어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소위 전기화 시대에 돌입을 하면서 배터리를 정말 많은 곳에 쓰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그 어제 오늘 뭐 웹 커뮤니티라든지 그 다음에 신문에 보면은 그 발사체 같은 경우도 그 스핀 론치라는 거 혹시 보셨어요? 투포환처럼 돌려가지고 예. 쏘는 거. 음. 그래서 1단위 로켓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였죠. 이게. 예. 그것도 결국은 전기를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전기의 중요성이 가면 갈수록 커지면서 배터리 산업의 그 규모가 훨씬 커지고 있고 예. 이게 훨씬 커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소위 폐전지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 전기차에 들어가 있는 전지가 있다고 했을 때 이 전지가 용량이 100에서 0이 됐다고 해서 이 전지를 폐전지라고 부르지 않아요. 차에 쓸 수 없는 수준이 되면 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스토리들이 나오는데 그럼 이제 아주 복잡한 새로운 산업들이 나오죠. 그거를 오늘 다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폐배터리는 활용되어야 할 테니 예, 그쪽이 또 나름대로 또 새로운 사기도 좀 있고 또 알력도 있고 되게 알겠습니다. 복잡해서 요거 좀 저거는 그럼 다음 시간에 예, 따로 한 번만 좀 더 모셔서 예, 어쩌다 보니까 들어보겠습니다. 다 얘기를 못했네요. 네. 아닙니다. 저희는 뭐 대강 어떤 분위기인지 알겠습니다. 네. 아. 배터리 벤처들 조심하자. 그러니까 기술 모르면 덤벼들고
장외 기업 투자하지 마라. 네. 내가 봐도 장난 아니다. 그 뭐 어디 삼성, LG에 납품합니다. 뭐 통과했습니다. 그런 거짓말 하더라 보니까 상상할 수 없는 거짓말들을 하니까 하지 마라. 그리고 너무 LG 엔솔 너무 미원을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얘기 해주셨고요. 네. 그리고 전고체 배터리, 반고체 배터리 열심히 개발 중이고 왜 개발하는지는 알겠는데 지금 나오는 이야기까지만으로는 택도 없는 것 같다. 내가 보기엔 네. 한 10년 모르겠다. 천재가 나타나야 된다. 뭔가 바뀌고 내가 뭐라고 하기 전까지는 그냥 안 되는 걸로 생각해라. 그리고 말씀드렸던 게 질문 중에 왜 자꾸 배터리 폭발합니까? 그럼 예. 전고체 배터리 안 나오면 지금 배터리 써야 되는데 네. 지금 배터리 쓰려니까 자꾸 폭발하는 거 이거 어떡합니까? LG만의 문제인 것 같다. 그 정리하지 말라니까.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렇게 이해한 것 같은데. LG만의 문제. 그거는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니까 뭐 맞는 말이죠. 그냥. 아무튼 거기에 아주 약간 무서운 분 이상- 가셨으니까 한번 뒤집어 엎으면 네. 그럼 아주 못 고칠 문제는 아닌 것 저는 같다. 그분이 네. 할 수 있다고 봐요. 할 수 있다고 본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문제였으나 할 수 있다고 본다.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정리를 하겠고 그렇다면 어떤 배터리 업체에 투자해야 되냐? 게임주에 투자해라. 제가 그래도 투자해서 읽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배터리 업체들에 어디 투자해야 되는지는 왜 말씀 안 해주세요? 예를 들면 테슬라는 열심히 좋은 아니, 배터리 만들고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자식들 잘하고 있어 이런 느낌입니까? 아니 제가 만약에 배터리 업체를 직접 투자를 하거나 네. 또는 그걸 추천을 하면은 자연스럽게 나온 얘기가 있죠. 저거는 내부자 정보 아니냐. 물론 그렇죠. 아하. 그래서 그냥 그래서 저는 제가 돈을 벌 때는 일단 주식을 해선 배터리나 그쪽 주 말고 아하.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땐 네. 게임주가 제일 만만해서 저는 게임주 쪽으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개발하는 배터리는 괜찮습니까? 뭐별 4680요? 네. 또다시 게임을 한번 얘기해야겠네요. 그러면 네.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죠. 4680. 그 얘기도 좀 다음에 한번 다음 시간에 해주시죠. 그런데 480 전고체도 사실은 개념으로는 게임 체인저인데 네. 그 게임은 안 되는 게임이라고 생각하고 4680을 짧게 말씀드리면 네. 4680은 거기에 들어가는 개념이 새로운 게 아니라 네. 초고속 공정이에요. 공정 양산법이죠. 예, 그래서 그 4680의 핵심이 아니고 음, 기가 팩토리가 아닌 테라 팩토리로 간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 얘기를 이어서 다음 시간에 네, 다음 시간에 좀 더 시간에, 할게요. 예. 예. 들어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어려워서.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희 쪽이 그래요. 야, 테슬라 네. 테슬라 궁금합니다. 그것도 들어볼 예. 거야 우리는. 서정대학교 자동차학과의 박철환 교수님. 감사한 것은 사실은 두루뭉술하고 누구에게도 환영받는 좋은 이야기 해주시기 왜 어렵겠습니까? 하시면 하실 수 있죠. 네. 그러나 더 우리에게 더 필요한 이야기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 얘기 하시니까 한마디 드린다면 네. 네. 과학의 특성인데요. 예. 과학은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요. 쉬운 건 쉬운 거기 때문에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냥 제가 어려운 건 늘 하는 어렵고 얘기잖아요. 쉬운 건 쉬운 겁니다.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그냥 예. 짧고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지 말자. 마라. 길고 쉽게 설명해주는 건 가능할지도 모르겠다. 설명 아주 잘하면. 예. 그런데 그 개념을 짧고 쉽게 설명해달라고 하지 마라. 그건 안 된다. 맞아요. 야. 저도 좀 되죠? 박철환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선택을 더 고민해야 돼요. 이유는 옵션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에 대한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그만큼의 지식이 요구됩니다. 즉 디코딩을 위한 난리지가 요구돼요. TMI죠. 계속 정보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나 살려고 그러면 두려워집니다.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공부하세요. 레버니 업으로 가셔야 돼요. 레버니 업으로 가면 내가 배제되지 않습니다. 삼프로TV 채널의 공개 영상에서는 전달할 수 없었던 심화되고 체계적인 12개의 핵심 커리큘럼을 담았습니다. 또한 작년에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셨던 삼프로TV를 빛낸 투자 전문가들의 자필 투자 덕담과 격언이 들어간 삼프로TV 다이어리와 함께 2022년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